번째 강연은 우리 IBS의 이창준 단장님이신데요. 간단히 이창준 단장님의 이력은 여러분들 다 보입니다. 학부부터 시작을 해서 박사까지 미국에 계셨다가 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백이 저기 1년하고 9년하고 사이에 한 7, 8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창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키스터에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여러 쪽의 학회의 회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키스터 내과 연구소의 연구단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IBS 쪽의 단장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단장님은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십니다. 과학자시고 뇌신경세포의 기능과 생존 조절에 별세포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안하고 그 기전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는 연구로 파킨스병과 알츠하이머병 등 퇴행성 뇌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단장님께서는 IBS 키스터에 계시다가 IBS 단장을 하시는데 같이 연구를 하는 연구실 후배와 동료들에게 한번 알아보니까 이창준 단장님은 사진에 보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조금만 더 희면 좋은데 별명이 베토벤이랍니다. 베토벤 같죠, 그죠? 베토벤이라고 부르고 지금 뭐 헤어스타일과 잘 어울리는 별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베토벤은 청각 장애 같은 어려움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유산도 남겼고 이는 불굴의 의지와 인간 승리를 음악계에 상징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단장님께서는 우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연구에 대한 집념은 베토벤의 음악이 200년 동안 20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울려 퍼졌듯이 그 역시 제자와 동료들과 미래의 후학들에게 큰 기감이 되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료들이 한 걸 제가 따옴표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읽어드리고요. 우리 뇌과학 분야의 베토벤이신데 우리 첫 번째 강연 이창준 단장님께서는 제목이 저렇습니다. 뇌의 별세포 연구로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새 시대를 열다라는 화두로 오늘 강연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단장님을 매실 때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준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예, 강연 시작해 주시죠. 네. 너무나 또 감동적인 인트로덕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베이토벤을 정말 좋아하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춘기 때도 이 베이토벤 음악을 엄청 빠져들어서 그 운명 그 심포니 넘버 5 운명을 항상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도 운명적인 인트로덕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전혀 익스펙트 못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 커리어를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순간들 중에 이 한림원 멤버가 된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뜻깊은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것은 정말 영광이고요. 우리 원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 상당히 거창한 주제 그 밑에 Severe Reactive Suicide as the Cause of Alzheimer's Disease라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요즘에 많이 세미나를 할 때 그 발표하는 주제고요. 특히 제가 그 한림원 그 주최로 지난해 리오폴디나 독일의 한림원인 리오폴디나하고 저희 한림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한 그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독일의
우선 또 원장님한테 초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때 가서 이 발표한 내용이 결국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원인을 밝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의사였었고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처음으로 리포트하시고 그 질병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독일의 의사가 발견한 이 질병, 근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은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원인을 아직도 못 밝히고 저희의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인을 밝혔다고 이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알츠하이머 디지즈 관련된 논문이 워낙 많아요. 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고 주장하는 티오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정말 받아들이려면은 아마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돼서 이게 이제 마켓에 나와서 정말 그 주위에 계시는 치매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때 가서 이제 누가 원인을 밝혔구나. 그리고 그 원인 밝힌 걸로 치료제를 만들었더니 성공했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그 원인에 대한 그 티오리죠. 티오리가 맞을지 틀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여정을 오늘은 보여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이게 연구가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왔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어떤 필라소피를 얻게 됐는지 연구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치매는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 뭐 아두카누맙, 뭐 레카누맙, 도나네맙 이런 그 엔티바디를 사용해서 그 아밀로이드 플렉을 없애는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FDA 어프로브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페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두카누맙 처음에 이제 FDA 어프로브된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는 약인데 이게 이제 안타깝게도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아밀로이드 플렉은 좀 없애는 것 같은데 뭐 부종이 생기고 머리에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팝니다. 최근에 이제 레카누맙이라는 게 이제 개발이 돼서 이제 마켓에 나왔으나 이것도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 3명 정도 환자가 죽었고 제가 그 인사이드 스토리를 세브란스 병원에서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려고 이제 환자를 한 명이 이제 이머전시 룸으로 들어와서 막 의사들이 콜이 돼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결국은 살렸대요. 레카노마를 먹던 그 환자를. 하여튼 이것도 엄청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머리에 부종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인플러메이션이 생기는 게 문제고요. 이제 저기 릴리에서 도나네맙을 FDA 어프로벌을 받을까 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FDA가 이제 어프로벌 안 했습니다. 딜레이를 했어요, 디시전을.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들이 지금 페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 이제 보시면은 이 최초의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이 알로이즈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오리지널 리포트에서 보고한 그 피처, 알츠하이머 디지즈 페이션트 브레인의 피처가 3가지가 리포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아밀로이드 플렉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탱글이 있다. 뉴런에 있는 뉴로피브릴라리 탱글이 있고 또 3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글리아라고 여기 이렇게 독일 말로 이렇게 써 있는데 디글리아가 이제 뭐냐면 이 교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뉴런이고 글리아가 교세포인데 교세포가 이 플렉 근처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알로이즈 알츠하이머는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3가지. 플렉, 탱글, 그다음에 글리아.
이제 리액티브 에서사이즈 반응성 별세포가 이 글리아의 컴포넌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최근의 텍스트북인데요. 이 텍스트북에 보면 딱 두 가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글리아가 사라졌어요. 스토리에서. 그 분명히 알츠하이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 번째 컴포넌트가 사라집니다. 그러고서 오직 플렉과 탱글만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가설, 아밀로이드 플렉 때문에 치매가 생긴다. 그래서 이걸 없애면 그냥 해결될 것이다. 라는 가설로 약을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스코어 페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타임 코스, 알츠하이머 디지즈 타임 코스를 보면은 여기에 뭐 아밀로이드도 있고 뭐 타우, 탱글도 있고 그런데 퍼스트 웨이브가 리액티브 에소사이드, 반응성 별세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저희 그 칼릭 중에 아그네타 노드버그라는 스웨덴의 캐롤린스카 인스티튜트에 계신 분이 리포트한 건데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저희도 이제 같이 어그리하고요. 그래서 이제 베프티스트와 타오이스트가 있는데 베프티스트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타오 탱글이 그 원인이라는 사람은 타오이스트고요. 저희는 이제 리액티브 에소사이즈에 마오B라는 엔자임이 있는데요. 그 마노아민 악시데이즈 B라는 엔자임이 원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됐고요. 네,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오이스트라고 저희를 이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세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근데 사실 저희를 아직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 베프티스트와 타오이스트가 열심히 싸우고 있고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레카누맙을 설명한 유튜브에서 띄었던 Some evidence 비디오입니다. suggests that amyloid removal slows disease progression in Alzheimer's disease. In a phase 2b trial, the monoclonal antibody lecanemab, which binds with clinical soluble trial amyloid result를 beta 얘기해 준 거고요. protofibrils, was 아밀로이드 associated with 베타를 clearance of 없애는 amyloid in 약입니다. patients with early Alzheimer's disease. In this phase 3 multicenter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trial, 1,795 adults 50 to 90 years of age with early Alzheimer's disease were assigned to receive intravenous lecanemab at a dose of 10 milligrams per kilogram every 2 weeks, or placebo. The primary efficacy endpoint was the change from baseline in the score on the Clinical Dementia Rating Sum of Boxes, a validated measure of cognition and function in Alzheimer's disease, assessing 6 domains that patients and caregivers identify as important. At 18 months, mean scores on this measure were higher than baseline. 자, CDR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점점 떨어지면은 이게 코그니티브 그 인지 기능이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사실 PET 이미징을 했어요. 그 PET 이미징을 한 이유는 알츠하이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그 PET 이미징을 했는데 그때 스코어를 막 쟀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스코어가 꽤 높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낮아지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아이디에서는. 근데 약을 먹인 그룹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약을 맞는다면은 약을 먹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조금 덜 떨어진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indicating increased impairment. 떨어지지 in 말아야 both 되는데 groups. 떨어지는 거를 The mean 조금 change 더 in the 떨어지게 score 한다. was smaller 이 in the 사람들이 lecanemab 주장하는 group, 거예요. indicating less cognitive and functional decline. Secondary endpoints, including scores on other Alzheimer's 반면에 A베타 아밀로이드는 엄청 잘 블락합니다. 50% 이상 없앴어요.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는 조금 나아지는데 아밀로이드는 거의 많이 없앴습니다. disease rating scales also suggested less disease progression in the lecanemab group. The most common adverse events in the lecanemab group included 예, 문제는 이제 infusion-related 사이드 이펙트가 reactions 많이 and 있습니다. amyloid-related imaging 아리아라고 하는 abnormalities. 이런 부종이 한 The authors concluded that 12.6% in adults with 있었다라고 early 이제 Alzheimer's 보고했습니다. disease, 자, 그럼 과학자로서 제가 과학자잖아요. 과학자로서 이 결과를 보면은 안타깝게도 아밀로이드 플렉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없앴는데 그냥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약이다 그러고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약이 얼마나 정말 성공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하여튼 현재 가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예, 원래는 이제 아밀로이드 플렉이 이런 타우파티, 뉴로널 데스, 뭐 브레인 아트로피, 코그니티브 디클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AD 알츠하이머의 심텀인데 이게 커즈라면 이걸 없애면은 이게 다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에 분명히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 중간에 이제 뉴로 인플러메이션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뉴로 인플러메이션은 뇌에 생기는 부종이고요. 인플러메이션. 그다음에 리액티브 에서사이트이 이 뉴로 인플러메이션의 아주 키 컴포넌트다라고 저희가 이제 밝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처음에 연구할 때 아밀로이드 알츠하이머 디지즈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제가 키스트에 처음 이제 부임을 하면서 별세포를 연구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별세포가 죄송합니다. 신경세포처럼 이런 가바, 그다음에 글루타메인, 디스렌 이런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고 분비한다라고 저희가 밝히고 있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 가바는 뭐냐면 이제 이니비토리, 억제성 신호 전달 물질이고요. 글루타메인은 흥분성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신경세포가 이런 걸 만들고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저희가 그 옆에 많이 존재하는 별세포가 굉장히 많은 숫자로 존재하는데 별세포도 가바, 글루타메인, 디스렌을 만들고 분비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이 연구를 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를 할 때 그 카이스트에 있던 어떤 학생 하나가 조선미라는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치매에 이 가바, 억제성 신호전달 물질인 가바가 관여할 것 같다라고 가설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치매는 전혀 모르고 알츠하이머 연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거 생쥐가 한 1년 정도 기다려야지만 그 생쥐를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저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인데 1년 동안 기다려서 저 쥐를 기다려서 실험을 해야 돼? 할까 말까 하는데 이 학생이 워낙 그 의지가 강해서 하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010년 말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바하고 이 글루타메인이 이제 억제성, 흥분성의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노멀 컨디션으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니비션, 익사이테이션 밸런스가 이렇게 적절히 유지가 되기 때문인데 이게 깨지면 이제 이런 다양한 디지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마우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밸런스가 깨지면 너무 이니비션이 많아지면은 이런 파킨슨 디지즈 현상이나 알츠하이머 디지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별세포가 가바를 만들고 분비를 하니까 여기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짧게 얘기를 하면 그 조선미 학생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에 시작했던 연구였는데 한 2012년 정도 되니까 아주 키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바로 키 데이터인데요. 이게 이제 APPPS1 마우스와 그 노멀 마우스를 비교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 플래기, 블루 컬러가 플래기고요. 이 근처에 이제 별세포가 이렇게 그린 컬러의 별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별세포에 갑자기 가바가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빨간색이 가바입니다. 원래는 주위에 가바가 없어요. 이 빨간색이 여기 거의 없죠, 여기. 그 옆에 신경세포에만 가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히포캠퍼스라는 해마의 별세포들인데 원래는 없는데 이 치매 모델 생쥐에서 갑자기 신경세포만큼 별세포가 엄청 뚱뚱해지고 브랜치도 많아지면서 빨간색의 가바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마 2011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키 데이터가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논문을 낼 때 좀 고생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서 네이처 메디슨 논문을 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이런 아밀로이드 플렉이 있는 근처에 있는 별세포가
가바를 만들기 시작한다. 이 퓨트리신이라는 가바를 만드는 그 물질의 프리커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마오비라는 엔자임, 아까 얘기한 마오비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가바가 만들어지고 분비가 돼서 신경세포를 이게 억제성이니까 억제를 엄청 한다. 라는 게 이제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별세포가 또 이제 반응성 별세포인데 반응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뚱뚱해지고 이거하고 굉장히 쉐입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가바를 만들고 이 반응성 별세포가 되면서 이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를 엄청 억제한다라는 게 이게 저희 스토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무비를 보여드리면 이제 신경세포가 이렇게 파이어링을 이렇게 액션 포텐셜 파이어링을 해야지만 이제 기억을 하고 이제 집을 찾아가는데요. 이 파이어링을 못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바 때문에 이게 억제가 돼서 파이어링 못 하면 이제 메모리가 흐려지고 기억도 못 하고 집도 못 찾아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아밀로이드 플렉이 에소사이트 별세포에 들어가서 이런 마오비를 통해서 가바를 만들게 되고 이 가바가 분비가 돼서 옆에 신경세포들끼리 신호 전달하는 것을 억제하면서 파이링을 못하고 기억도 사라지고 기억을 리콜도 못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전을 이제 밝혔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지 알겠죠? 이 마오비를 억제하면은 이제 이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오비 엔자임을 억제하는 이니비터를 제가 셀레줄린이라는 그때 마켓에 있던 클리니컬에 쓰여지는 블락커를 사용을 해서 블락을 했더니 정말 그 매직 같이 생쥐가 그 메모리 임페먼트에서 깨어났어요. 메모리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는데 하여튼 신경세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주위에 있는 별세포가 문제였다라고 저희가 처음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선미 학생이 이제 그때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졸업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또 직장도 얻고 애도 낳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 그때 기쁜 그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떠날 때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이 가바가 만들어지는 이 업스트림에 퓨트리신이 있지만 이 퓨트리신 업스트림에 아마도 유리아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리아 사이클 위에는 오타페지라는 디그라데이션하는 오타페지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위에는 어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리셉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가설의 그림을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2014년 후에 이 가설을 하나씩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유리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논문을 냈고요. 그 위에 이제 오토아페지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리비전을 하고 있고요. 또 리셉터가 이제 있다는 것은 이제 아직 페이퍼가 아직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온고잉 스터디인데 이게 다 조선미 학생의 어떤 정말 황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때 그래 해봐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스피노프에서 정말 좋은 연구 결과로 발전한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때 노했으면은 정말 후회했겠죠. 자, 아까 셀레줄린이라는 현존하는 마오비 이니비터를 얘기를 했는데 그 마오비 이니비터가 한 일주일, 2주일 사용하면 아주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3주, 4주 뭐 더 이상 치면은 이 드러그가 효과를 잃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셀레줄린이라는 그 물질이 irreversible 비가역적 이니비터였고 그것 때문에 다른 엔자임이 턴온됐어요. 다른 엔자임은 다이아민 악시데이즈라는 엔자임이 턴온되면서 다시 가바가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셀레줄린 대신에 더 좋은 블락커를 만들자 해가지고 저희 화학하시는 박기덕 박사님과 키스트에 이분과 이제 그때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그 후로부터 많은 드러그를 개발을 하게 됐고요. 이 KDS 2010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역적 리버시블 이니비터고요. 이거는 한 달을 쳐도 뭐 1년을 쳐도 2년을 쳐도 이런 그 안 좋은 그 가바가 다시 만들어지는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블락커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무비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아밀로 플렉이 들어와서 이제 가바를 만드는데 가바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제 마오비를 이제 이니비션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 셀레줄린이 문제가 화학적으로 보시면은 이 트리플 반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반드 이제 화학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 반드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코밸런 반드를 다른 물질과 만들면서 그 엔자임의 그 물질과 바인드하면서 이제 이게 퍼머넌트하게 이 엔자임을 디스트로이합니다. 그러면서 안 좋은 그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KDS 200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면은 이제 오랫동안 효과가 유지되고 굉장히 드러그로서 좋은 드러그로 개발이 됐고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2019년에 기술 이전이 돼서 어떤 회사가 지금 치매 약으로 또 오비시티 비만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을 통과했고요. 이제 2상에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그를 사용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선은 이제 에스트로사이트이 이제 이 리액티브해지는데 이걸 에스트로글리오시스라고 하는데 이 약으로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성 별세포를 그냥 보통 별세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디지즈에 도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에스트로사이트에서 가바가 만들어진다는 논문을 통해서 이게 가바를 만드는 엔자임이 마오비라는 엔자임을 또 보고했고 이게 이제 치매에서는 잘못 가바가 많이 만들어져서 치매 현상이 일어난다 밝혔고 이걸 바탕으로 또 이제 KDS 200을 만들어서 저희가 2019년에 이 회사에 팔아서 테크니컬 트랜스퍼를 해서 이제 지금 클리니컬 트라이얼 2023년에 퍼스트 스테이지가 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페이즈 2로 이제 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from bench to bedside라고 하는데 아직 bedside는 안 갔지만 이제 곧 이제 환자들한테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약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파킨슨 디지즈에도 엄청 좋은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똑같은 반응성 별세포가 여기서도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성 별세포를 억제하고 그냥 보통 별세포로 만들면은 파킨슨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했고 또 그 뇌졸중 스트로크에서 스트로크 후에 이제 이게 리커버리가 돼야 되는데 리커버리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인데 저희 약을 쓰면은 이 리커버리가 아주 빨리 잘 되는 것을 또 보고를 하게 됐고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에서도 이게 리제너레이션에 이 드러그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또 보고를 했고 또 오비시티에도 상당히 재밌게 스터디를 해서 이게 지금 뇌와 이 비만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생각하실 텐데 관계가 있는 것을 제가 밝혔고요. 이 하이포탈라머스라는 곳에 이 별세포가 가바를 만들면서 이 비만으로 가는 것을 제가 찾아서요. 이 약을 쓰면은 비만을 엄청 줄일 수 있습니다. 식욕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실컷 먹으면서 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패트를 찍었는데 치매의 다이어그노시스를 얼리 다이어그노시스를 하기 위해서 PET 이미징 프로브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리액티브 엑서사이즈에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 별세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얄싹하게 있다가 어떤 이런 병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이렇게 뚱뚱해지면서 세포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런 하이퍼트로피가 생기고 뭐 가바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더 기다리면은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마일드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라고 하고요. 이제 좀 심한 컨디션에서는 이 시비어 리액티브 엑서사이즈 생기는데 얘네들은 모양이 엄청 변하고요. 얘네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리고 막 이렇게 배리어를 만들고 벽을 만들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비어 리액티브 엑서사이즈를 이제 보통 별세포로 바꾸는 게 이게 관건이고요.
저희가 개발한 여러 가지 툴들이 이런 별세포를 보통 세포로 그 건강한 세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스토리는 그러면 이제 치매가 사실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신경세포가 억제가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죽습니다. 이제 죽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신경세포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것도 혹시 이 별세포 때문일까? 라는 질문을 이제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이시는 보이는 이 전희정 박사, 그때는 학생이었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이 별세포를 죽이려고 이제 없애려고 이제 이런 생쥐를 만들었어요. 이 생쥐가 뭐냐면은 이 별세포에 디프테리아 탁신이라고 이게 톡식한 물질이 있어요. 그거를 발현하는 그거의 수용체가 이제 디프테리아 탁신 리셉터인데, 이거를 발현하고서 DT를 치게 되면 이제 원래는 별세포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실험을 이제 DT를 쳐봤더니 이 별세포가 죽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리액티브하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전희정 박사가 학생이었을 때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세포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산다, 더 리액티브해지고 더 프롤리페레이션하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저한테 온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저도 당황했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잠시 이제 이렇게 풀어사이드 한 다음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별세포 리액티브 에소사이드 연구하는데 그럼 리액티브 에소사이드 모델로 만들자. 세포가 안 죽는 거는 안타깝지만 그 모델을 만들자 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별세포가 이제 저희가 이 디프테리아 탁신을 조금 치면은 마일드하게 리액티브해지고요. 많이 치면은 시비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세포들이 그 주위에서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냥 별세포만 리액티브하게 만들었는데 신경세포가 죽고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다양한 피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생쥐는 사실 그 아밀로이드가 없습니다. 아밀로이드가 전혀 없고 그냥 별세포만 시비하게 만들었더니 치매 현상이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 별세포가 신경세포를 죽이나 보다. 그럼 그 죽이는 물질이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더니 이제 별세포가 이 severe reactive exercise 이 H2O2를 만드는 겁니다. H2O2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H2O는 물이죠. H2O 물. H2O2는 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옥시전이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이게 좀 dangerous한 아주 위험한 물질이 됩니다. 옥시전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리액티브해지고 이게 굉장히 탁식한데 별세포가 결국은 H2O2를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신경세포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논문의 요지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가설을 이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밀로이드 플렉과 이러한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피처 사이에는 결국은 severe reactive exercise이 있었고요. 그 severe reactive exercise이 그 마오비라는 엔자임 때문에 H2O2 과산화수소를 엄청 만들어서 이 과산화수소가 신경세포 주위에 있는 신경세포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기전을 알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H2O2를 타겟하면 되겠죠. 그 H2O2를 저희가 이제 없애는 약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주위에 H2O2를 없애는 약을 찾아서 썼더니 정말 이거를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드러그 개발한 게 이 H2O2를 없애는 약을 개발해서 이것도 KDS 1205라고요. 박희덕 박사가 만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지금 기술이전에서 어떤 회사가 지금 현재 전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토리는 사실 계속 가고 있지만 시간이 됐으므로 제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우선 저희의 가설로 이 치매에서 여러 가지 현재 있는 다양한 미스테리가 있어요. 미스테리. 이거를 저희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터디를 통해서. 첫째, 정상적인 사람들 뇌에서도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패트를 하게 되면은 이게 아밀로이드 패트인데 이 헬티 컨트롤에서도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중에도 아밀로이드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심톰은 안 보이거든요. 건강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 아마도 severe reactive associate이 아마 없을 거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언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치매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마도 severe reactive associate이 생기는 뭐 사고가 나서 머리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코로나가 걸려서 코로나가 뇌로 가서 severe reactive associate이 생긴다든지 하면 치매로 이제 이 아밀로이드와 이렇게 컴바인되면서 치매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좀 더 빨리 진행을 하면요, 저희가 KDS 2010 마오비 이니비터를 개발했고요. 원래 이제 이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논문에서 사용한 AAD2004가 H2O2 스캐벤저였는데, 저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KDS 1202를 개발을 해서 이게 이제 AED와 다양한 이제 이스키믹 스트로크, ALS 등에 적용이 되고 있고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KDS 2010은 치매 국한돼서 이제 효과가 있다면은 이 KDS 1202는 H2O2가 만들어지는 다양한 디지즈에서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D의 프로그레션에 대해서 타임 코스를 좀 더 리파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소사이트이 먼저 리액티브해지고 마일드해서 이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시비어로 가게 되는데 뭐 다양한 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나 여러 가지 익스피리언스에 의해서 시비어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신경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뉴로 디저널이 생겨서 치매로 간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런 타임 코스를 좀 더 리파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사람들이 이걸 믿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시를 할 뿐이고, 아마도 저희 드러그들이 성공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시고요. 좀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크홈 메시지는 토니 카바가 이제 리액티브 에소사이트에서 이제 마오비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메모리 임페먼트를 생기게 하고, 특히 severe reactive exercise에서 나오는 H2O2 때문에 치매가 생기고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생기고 이제 신경세포가 죽는다라고 보여줬고요. 이제 AD 드러그가 이제 곧 나올 것이고, 또 저희가 다양한 펫 이미징 프롭들을 개발해서 오늘도 저도 찍고 왔는데 치매를 얼리 타임에 이제 찾아서 이제 이런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이제 희망입니다. 희망상. 여기까지 저희 IBS 그 연구원들이고요. 제가 슬라이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몇 개 더 해도 돼. 제 스터디를 통해서 레슨을 많이 제가 배웠는데, 첫째, 이 병이 있고요, 패솔로지가 있고 피지올로지가 있잖아요. 피지올로지는 기능. 저희는 이제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로서 기능을 밝힙니다. 기능을 밝히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질병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피지올로지가 잘못되니까 패솔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솔로지를 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생리, 피지올로지를 잘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제 첫 번째 레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바이올로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딱 기대한 대로 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게 기대했는데 A를 기대했는데 막 B가 나오고 C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렌디피티라고, 영어로는 세렌디피티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나왔을 때 그걸 세렌디피티라 그래요. 그거 해보니까 저 세렌디피티가 진짜 진국이더라고요. 세렌디피티, 내가 A를 기대하고서 열심히 실험했는데 B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좌절을 하고요. 보기 싫거든요, 그 결과.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본 것은 그것에 집중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디스커버리를 할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특히 바이올로지에서는 디스커버리 이꼴 세렌디피티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한 거 안 나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기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인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연구는 사람이 하잖아요. 이 기계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인성이 이게 잘 잡혀 있어야지만 이게 나쁜 생각 안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꼭 주위의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콜라보레이션 많이 하시고 협력이 살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를 이제 사람들이 소개할 때 뭐 굉장히 인사이트풀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저의 인사이트는 사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통해서 이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사이트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고요. 여기까지 오늘이 있게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되는 해인데 제가 제 시골 학교의 교훈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라고 학교에 가면 정문에 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아마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현옥 교수입니다. 저는 네. 이 분야를 전혀 모르는 문외한인데요.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제 들어보니까 마오이스트로서 어떤 소수의 어떤 마이너의 그룹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뭐 바프티스트 그리고 타오이스트. 타오이스트 네.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연구를 같이 하실 기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으셔서 연구하는데 제한이 많이 되시는지, 이런 저희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는 분이 많이 없어서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되게 저는 좀 놀랍다고 좀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주먹 싸움을 안 할 뿐이지 보이지 않게 싸웁니다. 서로 이렇게 타오이스트하고 베프티스트하고 싸우고요. 상대방의 논문이 안 퍼블리시 안 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밋할 때 누구한테 제발 안 갔으면 이제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에디터들한테도 이제 제발 쟤한테는 보내지 말라, 뭐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가는 이제 그냥 작사를 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파이트이 굉장히 피어스하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과 이제 어느 학교에 가서도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이제 서로 뭘 믿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런 챌린지가 상당히 챌린징하고 또 되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드라마예요, 사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해 공작이 엄청 많습니다. 네, 또 질문 질문해 주시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치료제가 성공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평정될 것 같습니다. 기대는 언제까지, 언제 정도면 나옵니까? 원래 드럭 디벨롭먼트가 드럭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페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그 후속 물질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 거에 페일하면 두 번째 게 되고 해서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첫 번째 거는 아마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마 쇼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가 과산화수소가 키인데 네. 처음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 세계 다른 분들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나요? 과산화수소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고한 겁니다. 하지만
그 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이런 다양한 디지즈에 관여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좋은 툴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툴이라는 것은 이제 H2O2를 아주 효과적으로 없애는 약이 있었으면은 예. 이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는데 예. 저희가 개발한 약들이 이제 그런 최초의 H2O2를 과산화수소를 없앨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 뭐 베토벤이라는 그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음악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뭐 연주하는 악기는 가지고 계십니까? 제 와이프가 음악 집사람 가지고요. 말고요. 그냥 본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타를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예. 예, 강연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창준 박사님께서는 본인 자랑을 엄청나게 했죠, 그죠?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인생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클리어 디시전이에요. 퍼스트 디시전은 아마 사모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남편 이창준은 이런 XX다.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 좋은 거를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솔하게. 네, 평상시에 진솔하게. 네, 장단점이 누구나 있지만 저희 남편은 진짜 과학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제가 누가 뭐라던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네,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살게 될 줄 몰랐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 고민하던 중에 저희 남편 부모님, 저희 시어른 다 저희는 이민간 가족이기 때문에 반대하셨죠. 한국에 오는 거. 그랬는데 갑자기 없던 그때 애국심이 발동해서 한국을 왔습니다. 네, 그때까지 없었어요. 제가 볼 때 애국심이 없었는데 이 필드가 한국에서 좀 척박하다면 한번 가보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 둘을 데리고 한국에 왔고 저랑 아이들은 다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남편은 여기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한테 투자한 한국 정부의 돈도 있고 저희들이 미국이 집이었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한국에서 너무나 열심히 과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한국에 좀 미안하지 않다 싶을 그때 제가 미국에 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의 말을 기억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우리 애들 어떻게? 이렇게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누가 우리 애들이에요? 했더니 저희 아들 둘이 아니라 내 제자들, 남이 꼰 내 제자들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미국에 다시 안 오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왔습니다. 아이들 교육 뭐 이런 거 다 2번, 3번으로 돌리고 가족이 같이 살아야겠기에 또 그 길을 열어주셔서 오게 됐고 한국에 살면서 저희 아이들은 특히 저희 첫째는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저는 미국에 살았을 때 아빠와 엄마의 특히 아빠의 사랑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매일 얘기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중요하지만 너희 옆으로 보내준 아빠의 사랑을 잊지 마라 했을 때 답이 없더니 한국에 와서 한번 아빠랑 붙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참았던 얘기를 하는 게 아빠는 가족보다 과학을 앞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다. 이렇게 아빠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 일생이 과학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저희 아들이 둘인데 둘 다 과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준비하신 그 위원께서 너무 살떨리는 왜냐하면 이게 뭔가를 빨리빨리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셔서 엄청 불편한 여러 가지 이분을 관계하는 옆에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저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건
그러기로 유명합니다. 그 본인이 할 거 너무 그거에 꽂혀 있어서 그 옆에 것들을 두 가지 세 가지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다른 거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여행을 가는데 항상 여행 가면 이 사람은 카톡으로 제자분들하고나 아니면 일하는 분들하고 카카오로 보이스톡을 하고 일을 항상 컴퓨터를 켜놓고 하는 거 이제 너무 일상이라서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두 가지를 잘 못하는 거를 저는 이제는 받아들이고 살지만 옆에 분들은 너무나 힘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도 힘드시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려워서요.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정말 과학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또 오늘의 이 한림원의 이 정회원이 됨은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생각되어지는 게 의미가 좀 되게 깊은 거는 한국에 왔거든요. 다 가족들이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반대했던 이 길에 굉장히 이렇게 어떤 중간 마침표를 찍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 한국의 과학자로 산다는 이 이창준 단장의 이 오늘의 한림원의 이 일은 저희에게 굉장히 제게 또 저희 부모님께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기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